여러분은 74세 할머니가 일주일 만에 허리둘레 6cm 줄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입니다. 올해 74세이고요. 동네 할머니들과 같이 요가 모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지금도 공원에서 할머니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있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상황이 달랐어요. 허리 통증 때문에 걷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건강하게 운동까지 할 수 있게 됐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3,000원으로 살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집에서 보관 중인 식품들이었어요. 굶지도 않았고 무리한 운동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하루 3번 식사 전에 작은 변화를 주었을 뿐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시죠. 70 넘으면 살 빠지는 게 어렵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올바른 방법만 알면 언제든 변화는 가능해요.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다이어트 식품 없이도 말이에요. 사실 저도 처음엔 배가 나온 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70 넘으면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체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었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뻣뻣했어요. 신발 끈을 매려고 몸을 굽히면 숨이 차고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죠. 가장 힘들었던 건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던 거예요. 누워도 배가 답답하고 옆으로 누워도 불편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화도 안 됐어요. 조금만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자주 찼죠.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졌고요. 몸이 무겁다 보니까 움직이기 싫어졌어요. 집에만 있으려고 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죠. 병원에 가니까 내장 지방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혈당도 높아지고 있고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이대로 두면 당뇨나 심장병 위험이 커진다고 하셨어요.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무엇보다도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어지며 자신감이 서서히 무너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싶었고 외출할 때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은 피하게 됐어요. 손자들이 놀러와도 예전처럼 활발하게 놀아주지 못하겠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순간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거울을 보면서 이게 정말 내 몸인가 싶으셨던 적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2살 많은 박옥희 동네 언니가 제게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언니는 정말 날씬하시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관리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의외로 간단한 답이 돌아왔어요. 영자야, 나는 그냥 사과 식초랑 오이 레몬 우린 물만 마셔. 하루에 3번 밥 먹기 전에. 그리고 간식을 좀 바꿨어.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간단한 걸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언니 몸을 보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비싼 것도 아니고 몸에 나쁠 것도 없으니까요. 언니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단순히 먹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들 중에 살을 찌게 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바로 시작했어요. 다음 날 시장에 가서 필요한 재료들을 샀죠. 정말 3,000원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알려준 대로 하루 3번 식사 전에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먹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응원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팝도 적게 먹고 간식도 끊었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저도 그랬거든요. 아침은 거르고 저녁도 절반으로 줄였는데 체중계 바늘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이 에너지를 적게 쓰려고 해요. 20대 때는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400칼로리를 썼는데 70대가 되면 1100칼로리밖에 안 써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근육이 줄어들면서 몸이 전략 모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특히 여성들은 폐경 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뱃살이 쉽게 쪄요.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지방이 허벅지나 엉덩이가 아니라 배 쪽으로 몰려요. 남성들도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뱃살이 늘어나죠. 이런 호르몬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아진 거예요. 잠을 제대로 못 자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 나와서 지방을 배에 저장하려고 해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경제적 걱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이런 만성 스트레스가 뱃살을 키우는 주범이에요. 또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서 렙틴과 그렐린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도 엉망이 돼요. 우리 동네 박정희 씨는 70세인데요. 매일 한 끼씩 굶었는데도 몸무게가 그대로였어요. 오히려 더 피곤하고 무기력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굶는 대신 제대로 된 음식을 적정량 드시니까 오히려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육량도 유지되고 컨디션도 훨씬 좋아졌어요. 그래서 무작정 굶으면 안 돼요. 기초 대사량이 더 떨어져서 요요 현상만 심해집니다. 몸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더 많은 지방을 저장하려고 해요. 대신 신진대사를 높이는 음식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고 근육량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하루에 체중 1kg당 1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또 중요한 건 식사 횟수예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2번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대사에 좋아요. 소량씩 자주 드시면 혈당도 안정되고 신진대사도 계속 활발하게 유지돼요. 주의할 점은 너무 적게 먹으면 영양 부족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하루에 최소 1200칼로리는 드셔야 해요. 그보다 적게 드시면 몸이 기아 상태로 인식해서 대사율을 더 떨어뜨려요. 건강한 다이어트는 천천히 꾸준히 하는 거예요. 오이에는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속 염분과 노폐물을 빼내줘요. 또 오이의 96%가 물이라서 수분 공급에도 좋고 칼로리는 거의 없어요. 레몬의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비타민 C는 지방 분해를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하루 종일 대사가 활발해져요. 레몬에 들어있는 펙틴이라는 성분도 중요해요. 이게 포만감을 주어서 식욕을 억제해줘요. 또 레몬의 산성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소화를 도와주죠. 오이와 레몬을 함께 우린 물은 천연 디톡스 음료라고 할 수 있어요. 몸속 독소를 배출하고 신장 기능도 개선해줘요. 우리 요가 모임에 나오시는 정말순 씨는 69세세요. 다리 부종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오이 레몬 워터를 마시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계단도 훨씬 쉽게 오르신답니다. 양말 자국도 거의 안 생긴다고 해요. 혈압도 조금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레시피를 자세히 알려드릴까? 오이 반개를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레몬 반개는 즙을 짜고 나머지 반쪽은 둥글게 썰어요. 생수 50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4시간 이상 우려내세요. 민트잎 몇 개 넣으면 더 상쾌해요. 하루에 2~3잔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더 맛있게 드시려면 꿀 1티스푼 넣으셔도 돼요. 생강 얇은 조각 2~3개 넣으면 신진대사 효과가 더 좋아져요. 여름에는 얼음 조금 넣어서 시원하게, 겨울에는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셔도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포만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어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서 최대 2일까지 가능해요. 그 이후엔 신선도가 떨어지니까 새로 만드시는 게 좋아요.
만들 때마다 오이와 레몬을 새로 썰어주세요. 미리 많이 만들어두지 마시고 하루치씩 만들어서 드시는 걸 권해요. 다만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레몬 양을 줄이세요. 구연산이 결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위산 과다인 분들은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식후 30분 뒤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뇨 작용이 있으니까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 가느라 잠을 깰 수 있어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이뇨 효과 때문에 약물 농도가 영향받을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혈당 상승을 늦춰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줘요. 인슐린이 안정되면 우리 몸이 지방을 저장하는 대신 태우기 시작합니다. 또 펙틴 성분이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막아줘요. 사과 식초는 수천 년 전부터 약용으로 사용된 천연 건강식품이에요. 사과 식초에는 칼륨, 마그네슘, 인 같은 미네랄도 풍부해요. 이런 성분들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고 근육 기능도 도와줘요. 또 사과 식초의 유기산이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돼요. 장이 건강해야 전체적인 면역력도 좋아지거든요. 제 친구 이미숙 씨는 68세인데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었어요. 공복 혈당이 110을 넘나들었거든요. 그런데 사과 식초 물을 3주 동안 꾸준히 드신 후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허리 둘레도 5cm 줄었어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셨다고 해요. 사과 식초 레시피는 이래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넣으세요. 너무 시면 천연 꿀 한 티스푼 넣어도 돼요. 식사 15분 전에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하루 3번까지 드실 수 있어요. 생강 우린 물에 타서 드시면 신진대사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더 맛있게 드시려면 계피가루 조금 넣으셔도 돼요. 계피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거든요. 아니면 녹차에 타서 드셔도 좋아요. 녹차의 카테킨과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만나면 지방 연소 효과가 더 커져요. 탄산수에 타서 드시면 더 시원하고 상쾌해요. 사과 식초를 고를 때는 생사과 식초나 미정제 사과 식초를 선택하세요. 투명한 것보다는 약간 탁한 게 좋아요. 초모가 살아있는 제품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가격이 너무 싼 건 인공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처음에는 종이컵 한 컵, 물에 밥 숟가락 반 숟가락 정도의 사과 식초만 타서 드셔보세요. 위가 괜찮으면 서서히 밥 숟가락 한 숟가락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농도를 갑자기 높이면 속이 쓰릴 수 있어요. 치아를 보호하려면 빨대를 사용하고 마신 뒤에는 물 한 모금으로 가볍게 입을 헹궈 주세요. 위염이 궤양이 있거나 속이 예민하신 분은 더 묽게 드시거나 피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또한 혈압약, 당뇨약 등을 복용 중이시라면 사과 식초가 약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시작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여러분은 혈당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땅콩버터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줘요. 사과의 펙틴은 장에서 지방 흡수를 막아주고 식이섬유가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이 조합이 간식 욕구를 확실히 잡아줘요. 우리 동네 최영자 씨는 73세인데요. 오후마다 과자나 빵이 당겼는데 땅콩버터 바른 사과로 바꾸니까 군것질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3주 만에 몸무게가 2kg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사과 한 개를 8등분으로 자르세요. 무가당 땅콩버터 한 큰술을 준비하고요. 사과 조각에 땅콩버터를 조금씩 발라서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2시간 후나 오후 3시경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계피가루를 살짝 뿌리면 혈당 조절에 더 도움이 돼요. 견과류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피하세요. 칼로리가 높으니까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 땅콩버터는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사과 양을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서 칼로리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포만감은 크게 주죠.
또장에서 지방과 당분 흡수를 막아주고 변비도 해결해 줍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줘요. 제 요가 동료 김순덕 씨는 71세인데요. 만성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식이섬유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까? 현미밥에 콩나물, 시금치, 무나물을 넣고 참기름 한 방울로 비빔밥을 만드세요. 여기에 미역국을 곁들이면 완벽해요. 또는 귀리 2큰술을 우유나 두유에 하룻밤 불려서 과일과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사과, 배,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을 매 끼니마다 한 가지씩은 꼭 드세요. 갑자기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배에 가스가 찰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씩 늘려가세요. 또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해요. 식이섬유가 물을 흡수해서 부풀어야 효과가 있거든요. 하루에 물 8잔 이상은 드시려고 노력하세요. 첫 번째는 단 음료예요. 콜라, 사이다, 과일 주스에는 설탕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인슐린을 많이 나오게 하고 이게 지방으로 바로 저장돼요. 두 번째는 커피에 넣는 설탕과 프림이에요. 하루에 커피 서너 잔 마시면서 설탕 프림 넣으면 상당한 칼로리가 돼요. 세 번째는 술이에요. 알코올 자체도 칼로리가 높지만 술을 마시면 지방 분해가 멈춰요. 우리 동네 한정순 씨는 75세인데요. 매일 단 음료 두세 잔씩 드셨어요. 그걸 보리차나 녹차로 바꾸니까 한 달 만에 몸무게가 3kg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드실 수 있는 건 물, 보리차, 녹차, 홍차예요. 커피는 블랙으로 드시거나 설탕 대신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를 쓰세요. 술은 일주일에 1에서 2잔 정도로 줄이시고 맥주보다는 와인이나 소주가 낫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세요. 음료수 한 캔이면 하루 설탕 권장량을 훌쩍 넘어요. 또 인공 감미료도 과하면 장내 세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적당히 드세요. 지금 가장 먼저 바꿀 수 있는 음료는 뭘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왜 살이 안 빠지는지 이유를 아셔야 해요.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호르몬이 변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코르티솔이 나와서 배에 지방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굶으면 안 되고 신진대사를 높이는 음식을 드셔야 해요. 그 음식들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린 네 가지예요. 오이 레몬 워터, 사과 식초, 땅콩 버터와 사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이요. 그리고 끊어야 할 음료 세 가지. 단 음료, 커피의 설탕과 프림, 술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식사 15에서 30분 전에 마시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막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7일이면 정말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일주일 후 허리띠 구멍 하나가 줄어들었을 때의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요. 74세인 지금도 요가를 할 수 있는 건 그때 시작한 작은 변화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 3일은 큰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4일째부터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정말 놀랐어요. 바지가 헐렁해졌거든요. 2주 후에는 주변에서 얼굴이 작아 보인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옷 사이즈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지금 시작하면 늦지 않아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3,000원이면 일주일치 재료를 다 살 수 있거든요. 사과 식초 1병, 오이 2개, 레몬 3개, 땅콩버터 1통이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에서는 효과를 볼 수 없어요. 최소 일주일은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몸무게보다는 허리둘레나 옷 맞음새로 판단하시는 게 더 정확해요. 혹시 여러분도 내가 과연 바뀔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고 계신가요? 거울 속 모습이 답답하게만 느껴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으셨나요?
또 허리띠 구멍 하나 줄어드는 벅찬 순간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은요? 저는 74신 지금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시장에서 사과 식초 한 병을 장바구니에 담아보세요. 식사 15분 전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반 숟가락이 작은 실천이 변화를 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걷기만으로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계단 오르기 힘드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비법이 있거든요. 꼭 기다려 주세요.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